오늘의 리뷰는 수성의 마녀 HG의 건담 르브리스. 8월 6일에 이 백이루 배우랑 같이 동일하게 출시를 했고요. 금액도 이제 1,600엔입니다. 건담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건담 르브리스인데 이제 파일럿이 기동을 시작하면 흉부가 이렇게 빛난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게 좀 파츠로서 또 구현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건프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신기술도 도입이 되기도 했고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 덕분인지 관절은 좀 더 단순화 됐다고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건담 르브리스 구성을 전부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들어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거죠. 요게 이제 콤포 건비트 실드입니다. 콤포 건비트 실드. 비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실드가 된 형태인데요. 무려 7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실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뒤쪽에는 실드용 조인트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인 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비트들이 모여 있는 걸 이렇게 떼어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은 요거는 그냥 비트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비트들을 부르는 게 비트 스테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걸 빼고 나면 이렇게 5종류의 비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 스테이브. 입에 붙여 넣어야겠어요. 비트 스테이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아주면은 이러면 다시 콤포 건비트 실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거의 이제 상체 어깨까지 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무장이 또 요거는 리시버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리시버 건. 이 리시버 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용 빔 파츠를 활용을 해주면 이렇게 위아래에 커버를 열어주고 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간 뒤에 이 빔 파츠 밀어 넣을 때 조금 걸린다는 느낌도 조금씩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쑥 밀어 넣어 보면은 끝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커버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빔 블레이드의 완성입니다. 빔 블레이드. 이거는 근접 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요 빔 파츠를 다시 빼고요. 비트들 중에 가장 끝부분의 비트 있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비트를 빼와서 다시 여기다 또 끼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커버를 닫아주면은 요게 이제 건 비트 라이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이플의 완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라이플이 완성됐죠. 이게 비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완전체로 거듭나는 그런 라이플. 굉장히 좀 이런 뭔가 진화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이 비트가 없을 때는 얘가 없을 땐 되게 휑해 보이잖아요. 구멍도 넓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이제 추가 파츠들을 끼울 때마다 뭔가 완성되어가는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빔사벨에 빔 파츠가 있는데 빔사벨은 백팩에 수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이 노란색 봉투 안에 들어있죠. 인몰드 성형. 건프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파츠. 아예 런너에서 떼지도 않고 지금 그냥 바로 생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대로 뒀는데 요게 지금 르브리스의 흉부 파츠입니다. 흉부 파츠. 그리고 르브리스 같은 경우는 기동을 했을 때 파일럿과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흉부가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흉부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빛나는 형태. 인몰드 성형이 뭐냐면은 이미 이런 모형 같은 데는 아니고 공산품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사출 기법인데 모형에서는 특히나 건프라에서 또 이게 시도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성형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런너 하나가 이미 뽑혀 나오는 단계에서 이미 마킹이 끝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데칼이 붙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산품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도 쓰이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핸드폰 케이스, 그러니까 그림이 이미 들어가 있는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라든가
그런 거는 이렇게 비닐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칼로 긁어보면은 플라스틱이 깎여 나오거든요. 플라스틱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프린팅이 정중앙이 아닙니다. 살짝 이 무늬들이 화면상의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어요. 네, 검은 색깔 여백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정중앙을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검은색 여백과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여백이 다르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지금 화면상의 왼쪽에 여백들이 더 넓어요. 안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더 넓겠죠. 약간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다른 이제 르브리스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딱 요 현상이 조금씩 보이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인몰드 성형된 파츠만 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스티커도 있어요. 심지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진짜 또 오래간만에 접착면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제가 지금 위에 흉부에 붙일 만한 거를 하나 남겨놨어요. 이게 보면은 안쪽을 살짝 들춰보면은 짜란, 안쪽이 접착면이거든요. 접착면에 방금 우리가 인몰드 성형에서 봤었던 그 무늬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부 클리어 파츠 있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흉부 클리어 파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지금 저는 이거 검은색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붙여놓은 겁니다. 애초에 클리어 파츠 자체도 약간 클리어 블랙 형태로 사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더 진한 검은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죠. 지금 이거는 가동하지 않은 형태,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 검은색, 아니면 이걸 붙여준다, 방금 봤던 이 친구를 붙여준다면은 이제 인몰드 성형과 같은, 이것과 같은 이제 가동 상태의 가슴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가 2개니까요. 교체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흉부를 이렇게 앞에서 밀어 넣기만 하면은 뺐다 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조 자체도 편리해요. 그래서 수성의 마녀의 진심이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2가지 때문이죠. 인몰드 성형으로 만들어낸 클리어 파츠와 그리고 더블 사이드 실, 요것 덕분에 이제 정말 진심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들었죠. 재미있었던 점은 이 더블 사이드 실 있잖아요. 평소 우리가 쓰던 건프라 스티커와는 다르게 빛 반사도 더 강하고요.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스티커 자체도 기존 것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는 굳이 따지면 호일 실이긴 한데 뒷면 까보면 결국 종이거든요. 찢어져요. 이거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작업할 때 되게 빳빳하다. 스티커가 빳빳하고 탄력도 좋고 더 두꺼운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까보면요, 안쪽이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도 호일이에요. 안쪽도 은색이에요. 방금은 흰색이었잖아요, 안쪽이. 그러니까 좀 더 스티커가 이제 더블 사이드, 안쪽에도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스티커 재질도 좀 바꾸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르브리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지금 요거 먹선만 넣고 딱 스티커만 붙인 건데도 색감이나 이런 분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프레임도 약간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할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조립하면서도 분할 좋네 이러면서 조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면은 백팩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백팩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기믹적으로 생각하면은 쏠쏠하네, 괜찮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백팩도 기믹이 좀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좀 잘록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허리도 그렇고 종아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작중에서 싸운 게 백이루 배우잖아요. 그래서 백이루 배우와 놓아보면 이 뒤에 있는 백팩 파츠까지 하면 백이루 배우가 더 크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까지만 딱 따졌을 때는 둘이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차이도 안 나고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퍼스트 건담 HG와 같이 놨을 때는 퍼스트 건담보다는 좀 더 큽니다. 네, 의외로 사이즈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퍼스트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머리 반 개 정도 더 크다 보니까 의외로 크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처음에는 역시 요즘의 건담들의 무조건 이렇게 블레이드 안테나, 뭐 이마 앞에 딱 붙어있는 그 V자라든가 요거를 다 고집하진 않는구나 라고 처음에 느꼈어요. 귀 쪽에 안테나가 있잖아요. 예, 굳이 따지면은 이마엔 없다 이제. 그치만 수성의 마니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담이라기보다는 건담 타입들이기 때문에 뭐 건담이 예전처럼 이제 퍼스트 건담 하나만을 딱 이렇게 지정하는 단어가 아니게 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요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담이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저는 좀 볼매였어요. 볼수록 매력적으로 좀 와닿았던 디자인이어서 만지면서도 그렇고 보면서도 그렇고 꽤 괜찮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 HG면서도 이제 의외로 헤드바이크한 부분이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안쪽에 잘 보면은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외에 초록색 부분은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눈 부분이라든가 이마 센서라든가 그리고 이마 앞에는 클리어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리어 블랙으로 사출되어 있는 파츠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 처음에는 이 몸통에 초록 색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얼굴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딱 그 쥐레코에 등장하는 그 맥나이프. 딱 맥나이프가 색깔도 요런 느낌이고 눈 색깔도 초록색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 허리의 프레임이라든가 요 외장 흰색 외장이라든가 뭐 분홍색 마젠타 분홍색 아무튼 그런 컬러의 파츠들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다 분할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흉부 요 흰 색깔 부분은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먼저 조립하고 좌우로 조립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백팩을 빼보면 이렇게 백팩을 빼보면 등 부분도 좀 심플하긴 하지만 분할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요 르브리스 같은 경우는 프롤로그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지만 이 백팩을 사용하지 않는 색깔이 다른 르브리스가 있어요. 그게 건담 르브리스 양산 시장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색깔이 좀 사뭇 다르긴 한데 그쪽도 아마 바리에이션으로 출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팩이랑 무장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파츠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좀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껴준 다음에 손톱으로 요 끝부분을 잡고 살짝 당겨주고요. 반대쪽으로 가서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흉부 클리어 파츠가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아까 이제 인몰드 성형된 이제 기동 시에 사용하는 클리어 파츠 빠밤. 느낌 확 바뀌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무늬들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작품 보면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를 손쉽게 갈아 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만지는 사람에게도 좀 피로도가 덜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 부분 좀 이제 백이르 배우 때랑은 다르게 좀 각진 부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곡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각진 게 적은 것도 아니고 어깨부터 각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겉부분에 이런 분홍 색깔 파츠도 분할된 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팔 부분이 평소라면은 팔꿈치로 넘어갈 부분이 이제 팔 옆으로 와 있어서 좀 놀랐어요. 어라?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 뭐 이런 느낌. 원래라면 여기가 왠지 팔꿈치여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느낌상 생긴 게.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따로 스커트가 있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리 가동에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골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게끔 이런 외장 같은 데 보면 라인이 있어요. 백이루 배우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 라인이 좀 더 명확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 곡선적인 느낌이나 각진 느낌이 조화로워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허벅지로 내려가면 이쪽부터는 또 스티커가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무릎에 보이는 이 분홍 색깔은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프레임이 분할된 부분도 있어요. 프레임 파츠가 있고 겉에다가 이제 외장을 씌워주는 형태인데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허벅지만 봐도 지금 외장으로 따졌을 때 프레임 하나, 외장 2개 해가지고 파츠가 3개거든요. 버니어 빼면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살리면서 파츠 자체는 조립 자체는 되게 단순화시킨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파츠 수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뭐 이제 가격도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잘 보면 허벅지에도 버니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안쪽에도 버니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따 가동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외장이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동할 때도 의외로 할 게 있네 같은 느낌이었고요.
무릎 아래쪽으로는 이제 안쪽에 역시 프레임 파츠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외장을 씌워주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도 분할에 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발등과 발바닥이 확실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백팩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팩도 가동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빔사벨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가동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친구 자체도 백팩 자체가 가동을 또 해주고요. 아래쪽은 가동 포인트가 두 군데나 있어요. 또 요 가운데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제 안쪽과 바깥쪽 전부 다 가동을 해주게 되어 있죠. 이따가 여기다가 비트들이 하나씩 꽂혀요. 요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가동입니다. 가동 같은 경우는 꽤 좋더라고요. 가동 범위 자체는. 목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볼관절, 위에 볼관절에서 두 군데가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개를 돌리면서 안쪽에 프레임처럼 이렇게 따라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이제 안쪽 목이 움직여주죠. 근데 좀 불편한 게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돌리고 하면서 정확히 이제 정중앙으로 돌아오면은 목은 정중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정중앙으로 다시 맞춰준 뒤에 이러고 머리를 정중앙으로 가지고 와야 깔끔하게 정중앙으로 온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의외였어요. 아무래도 A 취지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부품 수가 확 줄었잖아요. 조립도 단순화됐지만 그래도 가동은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 기본적으로 어깨는 볼관절이기는 한데 이 안쪽에 이제 분홍 색깔 파츠가 더 있잖아요. 이제 프레임은 없지만 파츠 자체는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거나 할 때도 얘가 딸려서 움직여주기도 하고, 팔 내린 다음에 팔을 앞으로 뺄 때도 프레임처럼 움직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동할 때 편했다라고 하고 싶고요. 어깨 장갑 자체는 위에 이제 C형 파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장갑 자체는 뭐 그렇게 부담되진 않죠. 팔을 옆으로 쭉 들어 올려 보면은 최대한으로 들어봤습니다. 안쪽에 파츠 가동해주고 볼관절에다가 축관절 팔 옆으로 쭉 들어봤고요. 굉장히 크게 들어집니다. 가동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바깥쪽 외장도 어깨 장갑도 가동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바깥 외장이. 그래서 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관절 자체는 상당히 좀 짱짱한 편이었어요. 조립하면서도 이 정도 강도면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형태였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입니다. 그렇지만 90도 이상으로 크게 꺾여주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골반 바로 위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잖아요. 대충 한 요 지점쯤. 근데 옆구리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돌려보면은 옆구리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 크게 간섭 없이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허리 가지고 있고요. 흉부 가동도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제 공간이 살짝 보이죠. 이 공간을 활용을 한 이 흉부를 숙인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살짝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활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따로 축이동은 없고요. 다리를 옆으로 들어보면은 골반 바깥쪽에 있는 외장이 골반 위쪽에 좀 걸려요. 그치만 90도보다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 포즈 잡을 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굉장히 크게 굽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릎 외장 있죠? 이 무릎 외장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실루엣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굽혀주거나 이렇게 발바닥도 가동을 해줘요. 거기다 뒤로 펼 때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해주는데 이렇게 좌우로 꺾는 게 좀 특이했던 게 앞꿈치랑 뒤꿈치랑 별도 가동이에요. 앞꿈치도 크게 꺾어줄 수 있고 뒤꿈치는 거의 그냥 돌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발목이 꺾이는 형태입니다. 거기다 재미있었던 점은 앞꿈치가 안쪽으로 꺾이고 막 이런다 그랬는데 이 친구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빼보면 안쪽에 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구조가 또 달라졌어. 막 이러면서 조립을 했어요. 재밌었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릎 관절, 이중관절이었잖아요. 이 위, 아래 관절 전부랑 이 발목이 앞뒤로 가동하는 관절이 C형 파츠라는 겁니다. 이전에 뭐 마그아낙이라든가 아니면은 리오에서 시도가 됐다가 엔트리 그레이드에서 정착이 된 구조죠. 이렇게 뒤쪽 커버가 있고 안쪽은 위아래로 다 C형 파츠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빼보면은
그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나마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C형 파츠로 연결을 하더라도 이 커버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씌워주면은 축관절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안쪽에 꽉 잡아준다는 전제 하에. 근데 제가 매우 걱정하고 있는 건 이 발목입니다. 이 친구 분해해 보면은 얇은 C형 파츠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2010년대 초중반 때 쓰던 MG에 쓰던 그런 ABS, 통 ABS처럼 갈려나가는 소재는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그치만 요 발목 C형 파츠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거 없이 그냥 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전 신경 쓰이더라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엔트리 그레이드다 뭐다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방식은. 뭐 그런 대로 관절 유지력이라든가 뭐 이런 내구성도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아예 얘는 생 C형이라 요거는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 해볼 수 없죠. 무릎 꿇기. 요즘 출시하는 건프라 이거 안 되면은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에 가동 범위라든가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르브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발도 굽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기를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리고 무장을 전부 다 쥐어줘 봤습니다. 리시버건이라든가 이제 뭐 콤포 비트 쉴드라든가 다 장착을 해줬고요. 이따가 이제 비트 온 폼이라 그래가지고 비트들이 전부 다 몸에 장착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 그때 아까 리시버건 기믹도 그때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간단한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고요. 쉴드가 크다 보니까 거의 막 상체 다 가려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앞으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다 가리죠. 요거를 좀 팔을 벌려서 이렇게 해서 허리를 더 돌려서 팔을 더 뻗어서 이렇게 살짝 더 옆을 봐주게 해주면 좀 더 이제 몸에 다른 컬러들도 한꺼번에 보이고, 너무 비트가 하얗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컬러들이 더 많은 게 좋죠. 그리고 쉴드로 정면을 막으면서 건블레이드로 돌진하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공식 사진에도 비슷한 포즈가 있긴 한데 시선 처리라든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뭐 저는 좀 이제 쉴드로 막는 포즈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한번 취해봤어요. 그리고 리시버건 같은 경우는 백팩에 이 손잡이를 끼우는 걸로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팩과 일체화된 느낌으로 수납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또 오른손이 자유로워지죠. 빔사벨. 그대로 또 다른 느낌의 돌진 포즈를 만들 수도 있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동 범위도 전반적으로 넓다 보니까 편하게 만져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쉴드를 분리해서 비트 온 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쉴드를 그대로 다 분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분리를 해주고, 원래 쉴드에 사용이 됐었던 조인트도 이제 슬라이드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장착을 할게 백팩을 잠깐 빼고요. 쉴드 상태에서 중앙이 되던 친구를 스커트 뒤쪽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팩을 가지고 와서 요 기다란 친구가 이 회색이 위로 가게 하면은 여기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슬라이드 하는 부분에 맞춰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다 끼워줍니다. 자, 아래쪽을 다 끼웠죠? 그러면은 이 긴 친구와 연결되어 있던 친구를 또 가지고 옵니다. 여기 또 슬라이드 하는 조인트가 있어요. 슬라이드 하는 조인트에 맞춰서 위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총 5개가 장착이 됐고 2개 남았죠? 나머지 2개는 이 리시버건에다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봤듯이 이렇게 위아래 전개를 하고 앞쪽에다가 큰 거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여준 뒤에 뒤쪽이 공간이 남잖아요. 뒤쪽에다가 남는 것도 장착을 해서 정말 하나의 라이플로서 이렇게 진화하는 느낌. 야, 요건 좋더라고요. 강화가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뒤에도 이제 빈 공간이 완전히 메워졌죠. 거기다가 백팩 같은 경우도 뒤가 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뭐야 이거 장착하고 나니까 완전한 백팩이 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장착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라이플은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완전한 백팩이 완성이 돼요. 아주 뭔가 이제 전개되어 있던 게 없이, 뭔가 크게 달려있는 거 없이 깔끔하게 이제 백팩이랑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백팩의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상으로도 기동성을 높일 때는 이렇게 이제 비트 온 폼을 활용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설정이 써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편하게 전시해 줄 수는 있죠. 이렇게 해준다거나 백팩 같은 경우도 화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쉴드가 아닌 상태가 훨씬 멋있더라고요. 요 라이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비트 온 폼의 액션 포즈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유, 보기 좋네요. 라이플이 진짜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돼서 더 보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백팩이 저렇게 되면서 뒤쪽으로도 좀 더 쭉쭉 뻗는 느낌이 하나 생겼잖아요. 앞에 이렇게 크게 하나 달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가 훨씬 멋있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르브리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 품질이 좋습니다. 신기술 도입도 한몫했고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게 프라모델이 뭔가 2%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역시 이 비트의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비트 전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인트라든가, 스탠드는 내가 마련할게, 조인트만 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가. 저것만 좀 이제 어떻게 전시만 잘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요 흉부에 요 인몰드 성형 정중앙 안 맞는 거 약간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재판할 때는 수정이 돼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보네요. 그 외에는 C형 파츠? 뭐 무릎 같은 경우야 이미 기존의 다른 C형 파츠 저 형태를 사용하는 게 많지만, 발목은 너무 생 C형 파츠여서 그것만 좀 어떻게 아주 걱정인데, 나중에 좀 부러지지 않을까,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부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롱에서 안녕, 빠빠실.